오늘은 최근에 밀리의서재랑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이 공모주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화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참에 공모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증권신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증권신고서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공모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모주 투자하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죠. 그 이유가 공모주들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식들 같은 경우 투자할 때 보통 한 100주 정도가 유통 물량이라 그러면 공모주들은 한 20%,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거래가 불가능하게 잠겨져 있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안 좋은 주식들이라 그러더라도 좀 일정 비율은 담아야 되는 물량이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린이일수록 좀 공모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모주, 이 공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최근에 증권신고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일단 이 증권신고서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들어갑니다.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탭이 있어요. 뭐 요약 정보도 있고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모 개요, 공모 방법,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리고 이 공모주를 투자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뭐 사업적인 위험, 그리고 재무적인 위험, 그리고 기타 위험, 그리고 인수위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탭들을 다 한 번씩 클릭해 보셔서 좀 세부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좀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에 보이는 탭 중에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요거는 요약 정보여서 이 공모주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번 증권 수량으로, 그러니까 이번 공모주로 1447만 6천 주를 모집을 해요. 그리고 이 공모가는 36,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에다가 증권 수량을 곱하면 모집 총액이 나오겠죠. 총 5,240억을 모집하는 거예요. 어디서 모집하냐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서 모집을 합니다. 코스닥에서 모집을 한다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 대신 코스닥 시장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은 36,200원 모집 가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추후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초반에 이렇게 증권신고서가 올라오는 거는 대부분 밴드 하단의 가격을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요거보다 좀 높아집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수위는 누군지, 그러니까 대표 주관사가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이죠. 그리고 공동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대표 주관사가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요. 982만 주를 배정받았고 공동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420만 주를 배정받았네요. 금액 기준으로는 오른쪽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청약은 언제 하냐면 11월 8일에서 11월 9일에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주로 총 5,200억을 모집하는데 이 모집한 금액을 어디다 쓰냐면 시설 자금이랑 운영 자금, 그리고 발행제 비용 이런 쪽에 많이 씁니다. 발행제 비용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그쪽 비용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랑 시설 자금에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약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고,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탭에 공모 개요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앞서 보신 것처럼 뭐 5,200억을 모집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인수인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청약일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랑 일반 청약자들 같은 경우는 11월 8일에서 11월 9일간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우리 사주조합은 11월 8일 하루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같이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 청약에 들어가고 11월 8일에서 11월 9일날 요때 청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사주조합 같은 경우는 11월 8일에 나타나는데 우리 사주조합이 또 전부 다 청약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권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실권이 나타난 비율만큼 우리한테 좀 청약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공모 방법을 한번 눌러보면 이번 1447만 6천 주를 전부 다 신주로 모집한다라고 적혀져 있죠. 기존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새롭게 주식을 찍어내서 판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찌 보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 주식을 판다는 거는 기존 주주들이 좀 엑싯을 하고 나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주로 찍어서 판다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모 방법을 보면 신주로 모집을 하는지 구주로 모집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모방법 탭에서 조금 더 스크롤을 내려보면 우리사주조합이 20% 배정을 받았고 일반 청약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이 25%예요. 근데 30%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같은 경우가 하루 일찍 조금 더 시작을 한다 그랬죠. 하루 일찍은 아닌데 첫날에 청약을 하니까 만약에 우리사주조합에서 실권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비율만큼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의 비중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은 55%인데 이게 조금 더 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꿀팁인데 우리사주조합이 실권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한번 책정을 해보면 지금은 36,200원인데 이게 나중에 밴드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나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밴드 상단으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36,200원이지만 아마 46,000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사주조합 같은 경우는 총 한번 계산을 해보면 46,000 곱하기 289만 2,200주? 요거죠. 그러면 총 1330억 정도가 나옵니다. 과연 우리사주조합이 1330억을 소화할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이 나타납니다. 근데 총 직원의 수를 보면 561명이죠. 561명이 이 1330억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보면 1330억에다가 561을 나누면 되겠죠. 나누기 561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략 2억 3,700만 원이 나옵니다. 한 명당 2억 3,700만 원 정도를 낼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보면 3억 미만은 좀 은행에다가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금리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 10억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요 물량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실권주가 안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찌 보면 노하우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왼쪽에 공모가격 결정 방법을 눌러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나를 살펴볼 수 있는데 36,200원에서 46,000원이 밴드 가격으로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모가격이 형성됐지? 또 이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여튼 공모가격의 밴드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투자 위험 요소를 한번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사업 위험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위험이 많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다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요거를 보고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상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방 시장의 성장세가 전망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 과잉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판가가 하락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영업 실적이랑 재무 상태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사가 이러한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 설비는 당사의 높은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투자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요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투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튼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레포트 보고서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거래소 통해서 조금 더 그 산업에 대해서 투명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면 사업 위험에서 좀 더 스크롤을 내려보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전구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좀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보통 IPO가 될 때 증권신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구체 생산 능력,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 세계 8등입니다. 상위권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이 2차전지 원재료 쪽으로 굉장히 막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2027년도 4년 뒤에는 시장 점유율 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투자해달라, 투자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스크롤을 내려보면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중국은 진짜 사기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 보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022년도 작년도 기준으로는 4등입니다. 근데 4년 뒤에는 우리가 1등을 할 거니까 우리한테 투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 위험 탭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 2020년도부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자할 때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보기가 굉장히 좀 재미없고 번거롭긴 하더라도 좀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말에는 당연히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가량은 높아지겠죠.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지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판매 관리비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 원가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조금 정체가 됐다, 당기순이익률도 좀 정체가 됐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투자할 때 위험 요소가 있겠구나, 왜 이렇게 떨어졌지? 라고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 위험에서 조금 더 스크롤을 내려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특수관계인가에, 그러니까 뭐 같은 그룹사죠. 같은 그룹사에서 어떤 식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에코프로 BM한테 대부분의 매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20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앞서 보신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매출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5,200억, 작년도 기준으로는 6,600억 정도 되는데 요 대부분의 매출 비중이 에코프로 BM한테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내부 거래일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크롤을 내려보면 뭐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그리고 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어떤 식으로 뭐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위험도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 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구체 세계 1등인 CNGR과 그리고 포스코 퓨추엠, LNF, 코스모 신소지와 비교해서 거래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EV EBITDA 거래 배수를 산정했고요. 평균적으로 76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 밸류에이션으로 76배 적용했을 때 그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영업이익이랑 감가상각비, 그리고 EBITDA, EV EBITDA 거래 배수 76배 적용해서 뭐 적정 시가총액 4조 정도가 나오네요. 이 4조에다가 또 보시면 스크롤을 내려보면 4조에다가 총 주식수를 나오면 공모가가 나오겠죠. 이 공모가에 대해서 요거는 공모주다 보니까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할 때도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을 할인해서 적용하잖아요. 공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인율을 적용하면 36,200원에서 46,000원 밴드가 나온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기타 위험이라는 탭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가장 핵심인데 기타 위험에서 유통 제한 물량도 살펴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주를 투자할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유통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총 주식수가 100주인데 실제로 거래 가능한 주식수가 한 15주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을 뭐 주식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ETF를 설정해야 되는 물량도 있을 수 있어서 뭐 매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일정 비율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물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유통 물량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유통 가능 주식수를 보면 총 유통 가능 물량이 18.7%입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서 81.3%는 유통이 제한되어 있다. 언제까지? 상장일로부터 30개월, 그리고 6개월, 12개월. 예를 들어 우리사주 조합이랑 그리고 최대 주주인 에코프로, 그리고 뭐 데이지 파트너스, 그리고 각종 사모펀드, 이런 데들은 바로 상장 직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18.7%만 유통 가능하다. 18.7%는 기존 주주인 2.4%가 팔 수 있고, 이번 우리처럼 공모주주, 그리고 뭐 해외 기관 투자자 아니면 국내 기관 투자자죠. 16.3%도 팔 수 있습니다. 18.7%밖에 유통 가능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공모주를 투자할 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꿀팁이,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보통 유통 가능 물량은 떨어집니다. 기관들의 유통 가능 물량 중에서 걔네들도 조금 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청약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우리가 안 팔게, 그 대신에 좀 주식을 많이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유통 가능 물량은 조금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왼쪽 탭에서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눌러보면 기존 주주들의 평균 매입가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11월 6일 날 유상증자로 총 1,700만 주가 새롭게 신주로 찍혔는데 그때의 주당 발행가액이 2,700원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훨씬 더 낮죠. 그리고 2020년도 11월 6일 날도 한 3,600원, 그리고 7월 24일은 6,000원, 그리고 최근은 28,500원.
전부 다 지금 공모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물량을 팔 수 있다, 오버행 이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기존 주주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공모주를 투자할 때 뭐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공모주의 스톡옵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임원의 보수, 이 탭에 들어가 보시면 살펴볼 수 있어요. 김수현이라는 임원이 한 10만 주 정도의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요거는 오른쪽에 보면 의무 보유 여부가 동그라미 쳐져 있죠. 상장일로부터 30개월은 못 팝니다. 행사 가격이 2,700원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이지만 요거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장에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병욱이라는 분도 한 1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죠. 이분도 2,700원이지만 바로 팔 수가 없죠. 근데 요 직원분들이 바로 팔 수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여부에 다 X가 쳐져 있죠. 근데 전부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40%만 팔 수가 있네요. 상장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팔 수가 있고, 여기 밑에도 보면 40% 한번 읽어보면 근데 요거는 바로 못 파네요. 늦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요거는 못 파는데, 여기 200만 주 중에서 40%는 팔 수 있다, 요 물량도 뭐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 물량이 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투자할 때. 그리고 공모주를 투자할 때 인수인의 의견도 읽어보시면 좋아요. 인수인이 봤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비중국 시장의 강점을 지닌 선도적인 하이니켈 전구체 업체라고 합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제외한 시장을 새롭게 개편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견고한 고객 기반 및 보수적인 밸류 체인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진짜 긴데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내려보면 글로벌 전구체 생산 능력 상위 20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1등이 중국의 CNGR입니다. 생산 능력도 나오죠. 2등도 중국이고, 3등도 중국이고, 4등도 중국이고, 6등도 중국입니다. 10등, 11등, 12등, 13등 다 중국이죠. 14등이 이제 우리나라가 나와요. 양극재 생산 능력도 보면 중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점도 한번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를 투자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모 가격이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 EV EBITDA 밸류에이션으로 책정을 했지? 다른 밸류에이션으로 책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인수인의 의견에 한번 들어가 보면 다른 밸류에이션으로 측정을 한 결과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EV EBITDA 밸류에이션으로 측정한 게 아니고 PER 밸류에이션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CNGR이랑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를 비교해봤고, 이 기업들의 평균 PER을 계산해보면 한 148배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으로 측정했을 때 148배를 주면 한 시가총액이 1조 3,500억 정도가 나왔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EV EBITDA 같은 경우는 4조가 넘은 걸로 기억을 하죠. 그렇게 따지면 EV EBITDA로 공모 가격이 산출이 됐는데, 만약에 PER로 산출이 되면 이것보다 더 싸질 수가 있겠구나, 다른 밸류에이션으로 측정을 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사용 목적 탭에 들어가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공모주 시장에 나오면서 번 돈으로 어디다가 쓰냐, 요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생산시설 확대에 총 3,890억을 쓴다고 합니다. 토지 쪽에 80억 쓰고, 건물 쪽에 930억 쓰고, 기계 장치에는 2,880억을 쓴다고 합니다. 왜 쓰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밑에 나타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크롤에 내려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지, 그리고 뭐 몇 공장에 쓰는지, 이런 내용들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자금에 쓴다고 합니다. 운영자금에는 1,300억을 쓴다고 하니까 2023년도에는 500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800억을 쓴다고 해요. 이 쓰는 내용에 대한 원인도 여기 밑에 다 나타나 있어요.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공모주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그래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공모주를 투자할 때 증권신고서는 무조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원하고, 그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유통 물량이에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공모주를 투자했을 때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물론 위험 요소, 뭐 사업 위험, 회사 위험, 기타 위험 다 보는 게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가격이 산출되는지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려면 유통 물량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기타 위험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요거 있었죠. 기타 위험에 들어가서 유통 가능 주식수 등의 현황, 요거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통 가능 물량이 뭐 몇 %인지,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 중에서 기존 주주들은 몇 퍼센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기존 주주들의 뭐 취득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무조건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 가능 물량은 또 나중에 수정이 될 수가 있어요.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나오고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요 물량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청약 하루 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증권신고서를 읽어보시고 나중에 또 투자 설명서가 나오면 그것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최근에 공모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공모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